할머니를 살리려고 계속 버티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버티 할머니 가실 줄 알고. 근데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속으로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여기 와갖고 이제 참 뭐라 그럴까? 자네가 예, 그렇지. 이게 개입을 해서 뭐 하는 해결해 줄 수도-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 맞은편에서 이렇게 일본 그 외교관들을 보는데 되게 이제 그때부터 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 표정이 귀찮은 거 좀 처리해 달라는 표정이었어요. 일본 직원들이 뭐라고 말을 걸더니 네. 중국 공안들이 들어가더라. 일본 영상 안으로 예. 중국 공항에 들어갔다고요? 예. (5월 14일) 날, 그러니까 사건 발생 6일 후에 교도통신 베이징발로 그 당시 주중 일본 대사가 사건 4시간 전에 중국 공관의 직원들한테 전체 지시하기를 혹시 탈북자가 그 영사관 안에 들어올 경우 내쫓아라. 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기사가 5월 14일 날 교도통신에 나가요. 야, 그때 내세운 명분은 테러였어요. 테러? 아나미 고레시게는 그 불심자가 들어올 경우 테러의 위험성이 있으니 3살짜리 애가 테러를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의 일인 거죠? 두 가지 면에서 황당한 게 첫 번째는 거기가 사실은 그 치외법권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공안이 침투했거든요. 그럼 외교적으로 항의할 사안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인도주의적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사무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게 좀 화가 나네요. 지금 이 아까 한미 엄마랑 할머니는 잡혔고요. 먼저 지금 그 태준 씨랑 한미 아버지는 지금 안에 있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 종합해본 결과 일본 측에서 내어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5명 다 다시 잡힌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네, 그때 당시는 5명이 다 잡혀가지고 저보다 먼저 뛰어들어간 형은 먼저 그 민원실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고 그 군대가 민원실 5명이 악슬라서 그 민원실 들어와가지고 형을 포박해가지고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내가 따라오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영화 옛날 영화나 보면 뭐 국민당하고 전쟁할 때 보면 그 묶는 방식이 있어요. 예. 이 목을 먼저 묶어요. 그 밧줄로. 그래서 사람마다 연달아 이렇게 먹는 거. 예, 밧줄로 목을 묶고 그다음 팔을 묶고 이렇게 다리를 묶는데 이게 돼지가 움직이지 못하게 짐승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뒤로. 네, 나무 퍼박하면 끼는 그 몸을 이 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엄마 그 할머니랑 다. 네, 그러니까 어른 4명을 다. 여자가 모이고 해야지. 그 정확치는 않은데 한 7명인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군화 같은 그 군화 비슷한 걸 신었단 말이에요. 그걸 신발로 이렇게 막 머리고 뭐고 막 차고 막 딛고 막 이렇게 짓누르고 아니 이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참. 때리지 말라고 잠깐만 내가 할 얘기 있다고 그 정말 얘기했어요. 나는 일본 영사를 만나러 온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때려서 되냐? 난 영사를 연결해 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엔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오기 전에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절대 우리를 안 보내고 북한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북한 보위원이 김정일이가 너네 가족 데려오라고 김정일이가 너네 가족 데려오라고 김정일. 저희는 그날 밤에 좀 여러 가지 좀 해프닝이 있었다는 게 호텔에 이제 그 사진 기자하고 합류를 했는데 베이징에서 특파원이 연락이 와서 밤에 지금 공안원들이 이들 둘을 쫓고 있다. 기자를? 예. 그러니까 오늘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돼서 둘이 지금 그 추적을 하고 있으니 호텔을 빨리 옮겨라. 필름 뺏길 수도 있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밤에 이제 호텔을 부랴부랴 또 옮겼거든요. 호텔을 옮겨놨는데 또 전화가 와서 또 옮겨라. 그 한 번 더 옮겨라. 밤에 호텔을 2번을 옮기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들어올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귀국하려고 그 선영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어제 밤 상황이 있으니까 네. 아무리 봐도 제가 저 게이트를 통과하다가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뒤에 그 관광객이 있는데 제 그 빈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연합뉴스 이제 전화번호 같은 거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면서 제가 사실은 연합뉴스 기자인데 내가 조금 있다가 저길 지나가다 잡힐지 모른다. 연락해줘야죠. 제가 그 혹시 저기 가다가 저 게이트를 통과 못하고 잡히면 여기 있는 이 번호로 빨리 전화를 해서 기사가 나가게 해달라. 네네. 그 이제 상황이 그렇게 해야 이제 완결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안 적더라고요. 사실은 실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취재해 보면 그때 중국 공안이 이 영상을 찍어놓은 기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연합뉴스의 우리 이충원 선배나 그 카메라 기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일본 기자, 이 영상을 촬영한 일본 기자를 잡으라는 게 중국 공안 내에서 오더가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어떻게 송출됐는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영화입니다. 일본 기자가 영상을 찍었어요. 이제 필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 공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기자가 중국 공안까지 가요. 그런데 공안들이 막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고 돌아옵니다. 필름을 갖고. 그래서 일본 기자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아, 이거 필름 들고 도저히 비행기 못 탄다. 내가 붙잡힌 한이 있더라도 이 영상은 알려줘야 한다라고 해서 호텔 숙소에 들어와서 호텔 숙소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일본 본사에게 동영상을 전송합니다. 굉장히 오랜 굉장히 시간을 걸려서 늦을 때인데 옛날에. 굉장히 늦을 때고 리얼타임으로 동영상을 전송해요. 그래서 일본 본사에서 이 영상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이 영상이 계속 데스트립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카메라 기자가 붙잡히는 것까지 걱정하면서 필름을 어떻게든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한미 가족들이 무사히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제 중국 공안에 잡히면 모두 다 이제 북한으로 송환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다 이렇게 지키면은 개최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전 이 영상이라고 봐요. 이 영상이 없었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억이 나거든요. 딱 보면은 딱 들어가는데 억지로 끌어내고 무슨 막 비명 소리 나고 그러니까 평범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잔혹함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펴졌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로서도 그냥 이걸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한미 가족이 15일 만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아이고, 그때 순간 힘들다. 함께 보시죠. 어린 나이에 진짜. 길숙은 친척 5명이 중국 경찰에 붙잡힌 지 보름 만에 자유의 몸이 돼서 필리핀을 거쳐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야, 진짜 아유. 드디어 도착한 한국. 중국 경찰에 강제 연행된 후 보름 동안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에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한국 땅을 밟은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로는 많은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와이프의 호기심을 느끼는 아이고야. 해살이야. 맞구나, 너. 아이고, 진짜 눈물 난다, 이거. 세상에 어떡해줘. 심정이 대단히 기쁘지요. 그때까지 가슴에 쌓였던 게 막 좀 다 풀렸거든요. 아이고. 지난 3월 대단하십니다. 대사관 진입으로 짜 기획 망명한 중국 공안 제일 궁금한 거. 지금 한미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진짜. 제일 궁금해. 몇 살이죠? 지금 22살이고. 대학생이네. 잘 살아요? 그냥 뭐 최대한 이뻐지려고 노력하고. 지금 몇 번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21인데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전체 가족을 살리는데 정말 큰 일을 하신 대표님께서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되게 돌아보시면은. 우리 가족 저 혼자 좀 잘 살아보겠다고 태국 중국에 가면은 연필 한 자로 1원씩만 남아도 그렇죠. 뭐 되겠다
그러고 갔다가 이제 이 장길수 가족을 만난 거죠. 아, 만나면서 우리만 가족이 아니고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근데 그 또 다른 가족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곳에서 지금 쫓겨다니고 북한의 2천만이 지금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2천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늘 그냥 가슴이 아프죠.